있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가,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가,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가, 상대의 고통을 염려로 없애는가,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가,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가,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가.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오늘은 397페이지 할 차례죠. 네. 화가 치밀했을 때 마음 안정하기 위한 어시 전번에 한번 한 것 같고요. 연민심 키우고 키우기 중생연 한국이었죠. 이 중생연자비가 있고요, 법연자비가 있고 위연자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생연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중생이도 다 이제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뭐고 이거 공지사항이 얘기되나? 수수나 보살이 저게 전화가 와서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팔을 안쪽으로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하겠다 그러네요. 너무 많으면은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 받으면 50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수용 한계도 있지만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와서 이제 한번 더 열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참명상 연수 신청하시는 분 있으면은 8월달 안쪽으로 한 번 더 이제 2박 3일 과정을 열겠습니다. 근데 일찍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데 그 일찍 신청하는 사람 있고 뭐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참영상이 이제 막 낱날이 인기가 치솟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또 보면은 참영상에 또 이제 자다슨 비다슨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번에는 자비 태교 참명상을 한번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거의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제가 강의한 적도 있고 이 태교 참명상은 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심을 배양하는 데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연민심 키우기도 그 연계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연민심 키우기 중생연에 돼 있죠? 읽어볼게요. 연민의 힘을 키우고 비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 희사, 사무량심 중에서 자비, 비무량심을 우리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첫째, 괴로움이 이치되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괴로움 이치에 대해 사유를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그 괴로움 이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응념해야 되고, 네 번째는 그 이치에 의식이 깨 있어야 되겠죠. 다섯째는 이제 그 이치에 머물러 정진을 하고, 그래 연민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숙다라고, 일곱 번째는 비등지에 들어가 괴로움에 대해 이치를 얻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연민심을 키우는 방법은 역시 이제 초청하기가 들어갑니다. 그다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조용한 방이나 다시를 시각하여 대상자를 초청합니다. 초청자에게 차를 권하고 얼굴을 살펴봅니다. 얼굴은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실수로 괴롭거나 남에게 신뢰를 범하여 괴롭거나
혹시 불특정의 사람이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그분을 초청합니다. 상상으로 다시를 생생하게 연상하고 초청자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모든 생명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하여 없애겠다는 마음을 냅니다. 초청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각 있는 존재들의 괴로움을 사유하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방법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제 방을 이제 상상해가지고 초대를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는 모두의 집중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내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켜보는 것은 이제 명상이 된다고 제가 그전에 얘기했죠. 보통 이미지를 이용하는 수는 관상법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데 지가 그냥 막 떠오르는 거는 망상이라고 해요. 관상이 아니고 망상. 허망할 망자의 생각상. 그러니까 저절로 이미지가 막 생기는 거. 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관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망상이 줄어듭니다. 얘기하자면 집중력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또 마음이 눈이 생기면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보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훨씬 줄어들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차방을 상상해서 그 어렵게 힘든 사람을 초대해서 감로수를 부어주고 그 사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원해주고 이러는 거는 아주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초청하기, 시각화 명상 해봅시다. 감각적 고통을 당하는 중생에 대한 연민심 일으키기. 여기 이제 가나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각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호 의존하는 공성을 자각하지 못해서 중생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세 부류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누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락하는 괴로움의 성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너짐이라는 괴로움의 성품, 그거는 이제 개고성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행고성이라고 합니다. 행이라고 괴로움의 성품. 행은 형성작용을 얘기하는데, 형성한다 하는 까라면 업이에요. 이야기하죠. 그는 업을 짓는 거는 대개 이제 이 공성을 자각하지 못한 데서 업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이 사람들도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각에 묻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오는 고통에 너무 처절하게 괴로워서 이 지구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 꽤 많아요. 자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적 고통을 당하는 중생에 대한 연민심 일으키기입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 7개 상상의 깨달음의 방에서 명상합니다. 첫 번째, 감각적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민입니다. 병이나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이들,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 불선업, 악업을 짓는 거죠. 불선업을 지어 악재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떠올립니다.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함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맑고 투명한 백색의 감로수를 그들의 머리 위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감로수를 인연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품지 말고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과 정신이 곤내에 벗어난 너를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십시오보다 하소서가 낫겠네요. 말이 탁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게 뭐 아프리카 굶주린 어린이들, 중동지역 전쟁, 테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주변에 보면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물을 부어주는 거죠. 물을 부어주는 자체가 더러움을 씻겨낸다는 뜻이 있어요. 감로술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는가, 감로라고 하는 건 불사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치료해주는 불사의 약이기 때문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뜻을 확실히 알고 물을 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연민심이 생기잖아요. 연민심이 생기면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특히 슬픔은 뭐하고 관련,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불특정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픈 사람을 초대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제 뭔가 마음이 가벼워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것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고령초등학생이 그 차 명상을 할 때 일기 글을 해놨어요. 부모님을 초대해서 차 공양 올리니까 기분이 좋다. 나 오늘 효도했다. 상상을 하는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싸웠던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화해했다. 화 푸는 방법을 배웠다. 예. 아이들인데,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그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런 연민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 줄어드는 만큼 몸이 건강해지고, 스트레스가 그만큼 해소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럼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멘트는 제가 하고, 찻잔 차 같은 거 있으면 준비를 하십시오. 차를 한 잔 마시가며 하는 것도 좋아요.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이치는 분명하지만은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자비심이 있으면 적이 없고, 지혜가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자비와 지혜의 역할이 분명한데, 자비심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 중에서 연민심을 많이 키워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허리를 쭉, 척추는 곧게 세우세요.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눈앞에 찻잔 들고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이것도 물이기 때문에 감로차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자, 눈을 감고, 자, 거실이나 차방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차상이 놓여있고, 다관이 있고, 명상 찻잔이 있고, 그게 또 감로수 병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자, 누굴 상상하는가 하면은, 자, 아프리카를 떠올리고, 아프리카에 그 굶주린 아이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TV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 쭉 이제 떠올려 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아이들 부지기수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중동에는 또 막 아직까지 막 테러도 막 자행되고 많은 사람 죽고 이러죠.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유태인하고 싸우는 것부터 해서 많이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차를 한 잔씩, 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차방을 아주 크게 확장시키고요. 아프리카 다 들어오고 중동도 싹 들어오도록 그렇게 확장을 시키고, 유마이 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상 위보다는 그 어린이들이, 손에 찻잔이 다 들려져 있고, 그래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테러에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찻잔에 손이 다 쥐어져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자, 이제는 그걸 합니다. 차를 쭉 따릅니다. 자, 쭉 따라서 찻잔에 따라가지고, 찻잔에 차를 쭉 뿌리면, 어린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차가 다 차여지고, 그리고, 자, 중동에 있는, 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차가 가득 찬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이제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해봅니다. 자, 본인도 찻잔 상상으로 찻잔 들고 마십니다. 자, 마실 때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명상을 해봅니다. 자, 물이 스며들듯이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면서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자, 아프리카 아이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차를 마십니다. 자, 그리고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이렇게 출근을 해봅니다. 그분들에게 합장하고, 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감로차를 인연으로 어느 누구에게는 적다감을 품지 말고,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하고 그분들에게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상 위에 있는 감로수 물을 갖다가, 자, 이제 그분들 머리 위로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자기 몸체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 감로수를 쭉 부어줍니다. 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중동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 머리 쭉 부어주면서, 감로수는 모두는, 병을 제거해주는 불사의 약이다고 생각하고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번뇌를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쭉 부어줍니다. 본인이 간신보살이 되어서 부어줘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부어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감로수를 부었으면은, 출근을 해 주십시오. 자, 이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감로수를 인연을 어느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품지 마시고, 자,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하고 축원해 줍니다. 자, 여러분이 그 비슷한 말을 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 이제 그렇게 출근을 끝났으면은,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자, 차를 한번 마시고, 자, 내려놓고요. 차가 몸쑥 내려가는 거 그냥 쭉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개는데 특정한 사람을 초대해서 해도 됩니다. 요 이제 특징은 뭔가 하면 감각적 고통을 당하는 중생이에요. 감각적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걸 먹지 못해서 태를 당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우 물질적인 그죠? 물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우 현실적인 거죠. 예,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런 시대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 주먹밥을 하나씩 다 줬어요. 노란 그 빵 같은 거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 주먹빵 한 덩어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소중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른 아이에게 줬더니만 어머니가 야단을 치더라고. 너 안 먹고 왜 나에 주느냐고. 제가 야단을 맞았는데 후회는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고 또 그렇게 힘든 사람 도와주면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부지기수 많아요. 네. 그 아이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1년 한 60만 명이 죽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보면은 그 브라질 같은 데는 계속 밀림시대가 자꾸 없어져 가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 거는 이제 지구온난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건데, 그건 진짜 잘 됐어요. 왜 잘했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산림 녹화를 사업을 해가 성공한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답니다. 그게 바로 독일하고 우리나라랍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나무가 좋다 하는 걸 저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자비선사 땅이 넓은 반면 행해가지고 근데 나무를 심어가다 분화를 시켰어요. 그럴 때만 선사가 좀 많이 안정되어 보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나무가 좋다는 그런 거. 걷기 명상을 하면서 산으로 들어갔다 한 바퀴 돌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얘기하자면. 만약에 그 뒷산에 마지막한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죠?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냥 엉뚱한 얘기를 좀 했죠. 자, 399페이지로 나아봅시다. 무너지는 현상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 일으키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지위나 명예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무엇이든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으며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사물이나 명예 등이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은 분노를 일으킨 것을 생각하고 맑고 투명 백세의 감노수를 초청한 사람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감노수를 인연으로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어느 누구에게는 적대감을 품지 말고 분노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몸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난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이래도 출근을 해주는 거죠. 이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이라 하는 게 많죠. 명예와 지위가 무너지는 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시장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살았는데 대구에 그게 그 시장이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불났다 그러면 가가지고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불구경하고 다 왔어요. 불구경. 어릴 때는 참 그런 거. 저기 시장통에 다다다 붙은 집들이 불이 나고 이러는 소방관이 불을 끄고 이러는데 한 분이
거기서 막 울다가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집에 양계장을 하시는 분이야. 그냥 닭이 그냥 불이 타면서 막 다 뛰고 저리 뛰고 달걀이 막 이렇게 퍽 터지고 이러고 그걸 보고 웃다가 또 울다가 그런 걸 봤어요. 봤는데 그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불이 나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을 다 날리는 건데 그게 무니심에서 온 괴로움이에요. 명예가 한순간에 떨어지고 이러면도 그 고통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위 해체를 당하거나 또 특히 그 불명예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참 그렇죠. 그래서 이 무너지는 현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 주위에 있는지는 이제 한번 살펴보고, 자, 이번엔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이름 있고 있는 사람들을 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좀 정부가 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을 거예요. 공직들. 저희 일본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지금 이제 난리가 났죠. 예. 그래, 이런 사람들, 예. 그래,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초대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대학생도 초대해가지고, 물 좀 부주시고, 예.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허기 힘을 쭉 빼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요.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 잡고 차를 이제 한 잔 마십니다. 자, 한 모금 더 이 맛있는 차가 내려놓습니다. 이 무슨 차인지 모르지만 되게 맛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자, 차방을 또 올립니다. 자, 차방을 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차 도구를 갖추고 난 뒤에 문을 활짝 열어두고요. 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고, 자, 떠올리는 사람이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특히 인연이 별로 없지만, 불특정이지만, 자, 이제, 고통받고,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방문을, 자,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근유를 하십시오. 자, 앉았으면 본인도 이제 앉고요. 자, 10명을 초대했으면은 찻잔 10개를 앞에 갖다 놓고, 자, 다간을 뚜껑 열고, 자기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 물치킨 그릇에 차를 쭉 뽑아냅니다. 이게 상상으로 생생하게 하면 할수록 집중이 높아져요. 그리고는 이제 초대한 10사람들에게 쭉 차를 나눠줍니다. 따라주십시오. 일시하면 쫙 따를 수가 있죠. 상상 속에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자, 자기 앞에 있는 차를 따르고. 자, 초대한 사람 얼굴을 면면히 한번 보십시오. 찡기르고 있는지, 무표정한지, 다 찡그리고 있을 거예요. 고통받으니까. 자, 그리고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찻잔을 두고 차를 마십니다. 자, 본인도 들고 마십니다. 자, 차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갈 때는 시냇물 흐르듯이 흘러 들어간다고 상상하고, 이 색향미가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하십시오. 거기 포인트예요. 연상을 하면 저절로 몸에 흡수됩니다.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합니다.
이제 상상수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초대하신 분들 다시 얼굴 한번 살펴보고요. 자, 찡그린 얼굴을 펴주기 위해서 이분들에 의해서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받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감노수를 인연으로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품지 말고 분노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자, 그래 놓고, 자, 책 자상위에 있는 감노수병을 들고, 자, 그분들의 고통을 씻어줍니다. 자, 정수리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자, 고통을 씻어준다 생각하고 물을 부어주십시오. 예. 물을 부어주면서 축원을 해주십시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 감노수를 인연으로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품지 말고 분노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자, 물을 다 부어주고는 자, 그분들에게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졌다고 상상을 하시고, 자, 이제 눈을 뜨고 앞에 찻잔을 잡고 차를 단자 마십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고, 자,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가는 쭉 지켜보십시오. 지켜보고 쭉 들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를 마시는 것은 안을 정화하는 것이죠. 겉은 물을 부정을 밖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 그래,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크게 있다 생각하시.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자주 하면은 몸이 아주 건강해져요. 목소리도 달라지죠. 얘기하자면 혹시 이게 차를 마셔가지고 상상의 찬물이 목을 타고 쭉 흘러 들어가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하면서 계속 차를 마실 때 안개같이 이렇게 기운이 쫙 피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죠. 그러면은 이게 집중력이 생겼던 거고, 그리고 벌써 이게 안이 이게 찬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몸 안이 이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이게 암인데 혹시 몸 안에 뭐 용종이나 또 염증이나 암이 있다면 아마 치유될 가능성이 많아요. 차를 상상으로 하면서 흘러내려요. 근데 찬물이 목을 통해 쭉 내리면 계속 반복하면 안개같이 쫙 피어오르는 그 기운이에요. 얘기하자면 상상으로 그냥 아무 차도 없이도 상상으로 이렇게 막사와 찻잔을 생각해 차를 마시면 돼요. 그걸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맛이 한 모금 딱 마셔 쭉 내려가는 걸 또 보면 습되는 걸 보고 상상에 또 마시고 계속 반복하면은 이 기운이 쫙 올라올 거예요. 안에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몸이 허물해지면서 형태가 이제 무너져 갈 거예요. 그리고 감노수도 쭉 부주면은 처음에는 이게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이게 몸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몸 형태가 이렇게 녹으면서 싹 흡수지거나 또는 이것이 또 뭉클해지면 몸 형태가 둥근 형태같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집중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몸이 다 사라집니다. 얘기하죠. 중요한 건 그런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해요. 매 순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고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변화를 제대로 보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확하게 보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다시 과거로 지나갈 수 없고 미래 오지 않고 머물지 않는 걸 보기 시작하면 지혜가 개발됩니다. 자, 다를 봅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
임을 자극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 대한 영민 일으키기. 자, 세 번째, 번뇌와 고통은 무와 공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임을 생각하고 맑고 투명한 백색의 감독을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의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이 감노소를 인연으로 어느 누구에게는 적대감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상호 의존하면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대상은 해칠 대상이 없음을 이해하고 원망한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은 정신의 고뇌에서 벗어난들 평안에 행복하소서. 자, 이 내용보다 더 적절한 언어가 있으면 추구하거나 바꿔도 됩니다. 얼굴이 환하게 펴질 때까지 자주 초청하여 명상하니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괴로움이라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성품이죠. 첫 번째, 고라는 고의 성품이 있고요. 두 번째, 개라는 고의 성품이 있고, 세 번째, 행이라는 고의 성품이 있어요. 이 고통은 감각적인 겁니다. 감각적인 고통을 얘기해요. 계락하는 무너짐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 행이라는 이건 형성작용입니다. 이 형성작용이기 때문에 까르마를 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고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고의 성품은 배부러 등 따시면 굶어 없어지는 고통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무너짐에서 오는 고통은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은 세계 제4선정이 이르면 불고불락이 돼요. 그때 없어져요. 그런데 행보성은 언제 없어질까? 저게 가장 심오한 겁니다. 저게 심오한 건데 저거는 깨달아야 돼요. 공성을 깨달으면 없어져요. 근데 행위라 하는 거는 형성작용, 이것과 저것을 결합해서 계속 새로 만들어내는 게 형성작용입니다.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럼 대부분 세 번째는 저런 게 업을 짓게 되는 거는 모든 게 무상하다. 모든 것은 형상이 허망하니까 괴로운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하다. 그리고 실체 없는 공이다. 이걸 모르는 데서 오는 게 모르기 때문에 업을 짓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업을 짓는 사람들. 그런 업을 짓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조작하는 거죠. 조작. 없던 걸 만들고 더 붙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조작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 아베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인 문제하고 국가적인 문제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죠. 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한일 협정 청구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것을 청구권으로 다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도 그렇게 하니까. 알고도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것은 업을 짓는 건 바로 행고서에 속합니다. 그 사람은 값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막 굉장히 일본이 아주 좋게 생각하죠. 한국을 압박을 해서 고통을 주니까. 생각해보면 딱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물을 부어주고 정화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 척추는 곧게 시험.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순간 집중이에요. 자, 눈앞에 이제 찻잔을 보고, 자꾸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감로차를 생각하고 마셔요. 자,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차방을 떠올리고, 자, 앞에 떠올려서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조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아베나 김정은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조작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근데 그게 고통인 줄 모르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하십시오. 시진핑도 초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차방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얼굴을 한번 보고요. 자, 찻잔을 한 5개만 되겠습니까? 10개 정도 주십시오. 한 10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고 자, 차를 쭉 따라줍니다. 자, 자기 차를 따르고요. 자, 다시 얼굴을 보시면 아주 침통하거나 분노에 차 있는지 살펴보고요. 자,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길 권유를 하십시오. 자, 차를 마십니다.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찻잔을 내려놓고 하신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요. 자, 합장을 하고 이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축원을 해줍니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이 감로차를 인연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상호 의존하며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대상과 해칠 대상이 없음을 이해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자, 그리고는 이제 차상 위에 있는 감로수병을 들고 그분들이 고뇌를 씻어줍니다. 행고성을 씻어줍니다. 자, 물에 쭉 부어주십시오. 자, 이제 그 초대받은 사람들 합장을 하고, 자,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주면서 또 이렇게 축원을 해주십시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이 감로수를 인연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적대감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상호 의존하며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대상과 해칠 대상이 없음을 이해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자, 이제 물을 다 부어주고 감로소에서 고통이 다 쉽게 나갔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천천히 이제 눈을 뜹니다. 자,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요. 차를 이제 한 마십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찬물이 쭉 흘러들어가는 지켜보고요. 자, 죽비를 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이제 개인을 초청한 건 없는데,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연민심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위와 같은 세 종류의 중생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비무량심입니다. 원결을 푸는 비무량심 명상의 핵심은 연민입니다. 연민심을 일으키는 생각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감정을 푸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치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머리가 아주 좋아서 똑똑해서 말도 톡 부러지고 하고 이치에 딱 맞게끔 하는데 너무 날카로워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매우 자비로운 사람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잘 구분 못하고 무조건 이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비심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되려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치로 분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거와 감성적 두 개를 다 갖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요. 저는 전자에 해당할까요? 후자에 해당할까요? 저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이치를 잘 따지고 분별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성격적 모진 사람이 속하죠. 그래서 자비심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한 건 되게 이제 청정도론에도 이제 이 비슷하게 이제 자비이사 사무량심이 있고요. 또 초기경전부터 대성경전까지 자비이사 사무량심 수행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 마음이 편안하고 이러면 감정이 아주 풍부하고 자비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이치 딱 맞게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두 개 다 갖추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좋습니다. 얘기하자면 오전에 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는데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전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